한국어. 안녕하세요. 생생한국어의 신소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푸잉이라고 합니다. 네, 푸엉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버스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 이용할 때 필요한 대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내용 들어보실까요? 2강. 3호선으로 환승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상황 1. 출입구에서. 한양대역으로 가려면 이쪽에서 타면 되나요? 네. 아니요. 반대편에서 타세요. 상황 2. 환승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상황 3. 역에서 나갈 때. 명동으로 가려면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나요? 12번 출구로 나가시면 돼요. 네, 대화 잘 들어보셨나요? 푸엉 씨는 주로 몇 호선 지하철 타세요? 제가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한양대역에는 2호선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하철 이용해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서울에는 지하철 노선 많고 복잡해서 이용하기 전에 노선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서울 수도권을 통과하는 지하철만 해도요. 23개 노선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죠? 목적지까지 제대로 가려면 노선표를 정말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꼼꼼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열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방향을 살펴야겠죠. 역 플랫폼이 가운데 있어서 어느 쪽 방향의 열차를 타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또 계단을 빨리 내려와서 이 도착한 열차를 급히 탔다가 반대 방향이라는 걸 알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린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겁니다. 아, 저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방향이 궁금할 때 하는 질문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엉 씨 한번 질문해 주실래요? 한양대역으로 가려면 이쪽에서 타면 되나요? 이쪽에서 타면 되나요? 네? 아니면? 아니요? 반대편에서 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지난 시간에 무엇으로 배웠죠. 끝말에 받침이 있을 경우 무엇으로를 붙여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양대역으로라고 했습니다. 한양대역으로. 네, 한양대역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좀 익숙하시죠? 그리고 가다에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뭐뭐려면이 붙어서 가려면이라는 단어도 만들어진 것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타면이라는 단어도 타다라는 동사에 면이라는 어미가 붙게 돼서 타면 이렇게 됐어요. 이때 면은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여기서 타면 되나요? 여기로 나가면 되나요?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양대역으로 가려면 이쪽에서 타면 되나요? 한양대역으로 가려면 이쪽에서 타면 되나요? 네, 이쪽에서 타면 되나요? 네, 잘하셨어요. 자, 다음은 환승역에서 질문해 볼게요. 갈아타는 곳. 저도 외국에서 낯설고 복잡한 환승 통로 지날 때면요. 이 길이 맞나? 여긴 어디? 하고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3호선으로 환승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여기서도 3호선, 네, 니은 받침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으로가 붙었습니다. 환승이라는 건 갈아탄다는 말이고요. 조건을 나타내는 뭐뭐려면이 붙어서 환승하려면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장소를 의미하는 어디, 그리고 움직임의 방향이나 경로를 나타내는 조사 로가 붙어서 어디면이
어디로가 되었죠. 어디는 네,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으로가 아니고 그렇죠. 어디로가 되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요? 에서는 앞서 배운 되나요? 같은 의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나요? 가기 싫은데 가야 된다. 가기 싫은데 꼭 가야만 하나요?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대화 연습 해볼게요. 푸엉 씨랑 저 잘 들어보세요. 3호선으로 환승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3호선으로 환승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네. 자, 그러자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라고 말합니다. 이쪽. 네,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곳이나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죠. 앞서 배운 여기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면서 여기로 가시면 돼요 라고 하면 되겠지요. 이쪽 반대말? 그렇죠. 저쪽? 네, 저쪽은 앞서 배운 저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을 가리키면서 저기로 가시면 돼요. 저기로 가시면 돼요. 저기로 가시면 돼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가끔 한국인들도 돼요, 혼동하거든요. 글자 쓸 때 돼요, 아이 돼요가 맞는 표현입니다. 많이 헷갈리신다고요? 네, 글자 쓰는 건 나중에 천천히 배우셔도 괜찮아요. 자,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이제 카드를 찍고 나오면 그쵸, 출구를 나가야 되잖아요. 지하철에서 나와서 지도 열심히 보는 외국인들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처음 가는 곳 맞습니다. 언제나 헷갈리니까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질문입니다. 푸엉 씨가 한번 먼저 질문해 볼까요? 명동으로 가려면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나요? 12번 출구로 나가시면 돼요. 명동으로 가려면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목동 가고 싶다. 목동으로 가려면 홍대? 홍대로 가려면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몇은 잘 모르는 숫자를 물을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 차례를 나타내는 단위인 번이 합쳐져서 몇 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물론 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일의 횟수를 세는 단위로 쓰일 때는 여러 번, 몇 번이나 말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차례를 나타낼 때는 다음 번,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니? 가족이 몇 명이에요? 사과가 몇 개예요? 숫자를 물어볼 때 쓸 수도 있어요. 다음 표현, 출구로. 자, 출구의 끝말이 네, 받침 없는 그냥 모음으로 끝났죠. 출구로가 붙었습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나가야. 이건 나가다라는 끝말, 나가야만이 붙어서 나가야만이 됩니다. 나가다라는 끝말에 야만이 붙은 거예요. 이후에 만을 생략해서 나가야, 네, 나가야만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꼭 가야만 합니다. 꼭 가야 합니다. 끝내야만 합니다. 끝내야 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만을 더 쓰게 되면 강조하는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배운 문장 같이 따라해 볼까요? 명동으로 가려면 명동으로 가려면 네.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나요?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나요? 네,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나요? 그랬더니 12번 출구로 나가시면 돼요 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이라는 어절은 나가다와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시 그리고 조건을 나타내는 면이 합해서 나는 말입니다. 한국어를 배울 때 까다로운 것들 중 하나가 높임말과 관련된 표현이죠. 네, 베트남에도 높임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었다. 용돈을 주시었다. 주셨다. 네. 상대방을 높여줄 때 시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물어보는 사람을 높여주려고 나가시면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나가면 이라는 표현을 써도 크게 예의에 벗어나진 않습니다. 12번 출구로 나가시면 돼요. 12번 출구로 나가면 돼요. 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12번 출구로 나가시면 돼요. 12번 출구로 나가시면 돼요. 네, 숫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12번 출구로 12번 출구로 나가시면 돼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뭔가 많이 배웠어. 전체적으로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 그때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체 강의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2강. 3호선으로 환승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상황 1. 출입구에서. 한양대역으로 가려면 이쪽에서 타면 되나요? 네. 아니요. 반대편에서 타세요. 상황 2. 환승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상황 3. 역에서 나갈 때. 명동으로 가려면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나요? 12번 출구로 나가시면 돼요. 자, 어떠세요? 이젠 지하철에서도 자신 있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저희는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